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국 주택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최근 청약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이 정책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 왜 도입되었고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 청약시장에서는 그야말로 경쟁이 치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레미안 원펜타스, 제일풍경채 운정 같은 단지들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곳인데요. 이들 아파트는 시세보다 수억 원 이상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약을 넣으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를 택지비,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77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 목적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이 제도는 여러 차례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현재는 민간 택지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제도가 다시 도입된 걸까요?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 불안이 커졌고, 이로 인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덕분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도 집값이 치솟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2021년 분양가 상한제로 14억 원대에 분양된 서울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는 최근 33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오히려 상급지로 인식되면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 제도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최근 들어 이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높은 경쟁률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청약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정작 그들을 위한 제도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수요자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청약 제도 개선과 함께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 왜 도입되었고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주택시장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